네, 안녕하십니까. 닥터동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29살의 나이에 아우디 A6를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우디 A6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막상 A6를 사게 된 이유가 아닌 항상 인증중고에서 차를 사게 된 이유, 그리고 A6에 대한 후기, 이런 것들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제가 A6를 사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차를 사기 위해서 작년 3월부터 1년 넘게 매일매일 SK 엔카에 들어가면서 어떤 차를 살지 고민을 했었고, 물론 신차도 같이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 차로 고르게 되었는지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고민했던 BMW G30 520D나 벤츠 W213 222D에 대한 영상을 찍었었는데 막상 이 아우디 A6 C8을 고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영상이 없더라고요. 한번 말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서 저는 먼저 외제차를 사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번 차를 살 때 경제적 여유를 생각해서 예산을 4천만원 중반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럼 이제 29살 남성들이 흔하게 고민하게 되는 차종들이 신차로는 G70, 스팅어, 그리고 3시리즈 아예 깡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중고차로 넘어가면 선지가 굉장히 많아지죠. 5시리즈나 E클래스, A6 등등, 렉서스, 볼보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등등 선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국산차는 이전에 몇 번 타봤다 보니까 이번에는 외제차를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따라서 G70, 스팅어 같은 차종들은 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쩍벌을 하고 영상을 찍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유명한 벤츠 BMW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됐죠. 물론 중고로요. 예산이 4천만원 중반이었기 때문에 중고로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벤츠 BM 하면은 이제 E클래스랑 5시리즈가 먼저 떠오르게 되고, 비슷한 가격대의 차종들을 찾아보니까 4천만원 중반대면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옵션도 거의 없고 3년, 4년 이상 된 차량들이 대부분이었고, BMW는 벤츠보다 옵션은 많지만 연식은 비슷하고 마찬가지로 품질 보증이 끝나가는 아니면 끝난 차량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막상 벤츠 BM만 관심을 가지다가 차량들을 알아보니까 아우디 A6라는 차종을 알게 되었고, 이 차가 생각보다 옵션이 정말 다 있더라고요. 벤츠 W213 222D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 크루즈밖에 없었는데, 아우디 A6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안전 옵션이랑 반자율 주행 옵션은 다 들어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는 꽤나 상위 트림으로 가야 들어있는 옵션인 1열 통풍 시트나 360도 어라운드 뷰 같은 옵션도 A6 C8은 기본 트림부터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행거리가 평소에 많은 편이라 디젤 차량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 E클래스 디젤 같은 경우는 이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비슷한 가격대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BMW 520D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패키지 플러스가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 스포츠 플러스 3년 미만에 6만 킬로 미만으로 차량을 고르게 되면은 거의 5천 초반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SK 엔카 인증중고 탭을 쭉 보다가 아우디 같은 경우에 유독 신차급의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주행거리가 26km, 저 같은 경우 26km 차량을 출고했는데 주행거리가 50km라든지 아니면 4,000km, 5,000km 이런 차들이 많았는데, 아우디가 아무래도 벤츠나 BM보다 실적이 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딜러분들께서 아예 주행하지 않은 차량들을 파이낸셜 명의로 출고를 하고 그냥 바로 인증중고 사업부로 넘겨버리는 이런 차종들이 좀 많았습니다. 안 좋게 표현하면은 사실 판매량을 좀 뻥튀기 하는 거죠. 이런 차량뿐만 아니라 사고차의 대차 목적으로 미리 출고가 된 차량들도 많이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처럼 이렇게 무주행 신차로 인증중고 사업부에 넘어간 차들은 사실상 그냥 신차죠. 근데 가격이 4,90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었고, 독삼사의 E세그멘트 준대형 세단을 4,900만원의 신차로, 그리고 3년에 6만 킬로 보증이 다 살아있는 상태로 살 수 있다는 점은 저에게 아주 큰 메리트였습니다. 또 아우디 A6 C8 같은 경우는 휘발유 모델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굉장히 심했는데,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저랑 또 선택지가 부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또 가장 벤츠 BM보다 좋았던 점은, 벤츠 BM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제가 봤던 17년식, 18년식 차종들이 결국 살짝 구형이 된 상황이었는데, 제가 지금 구매한 아우디 A6는 21년 2월에 무주행 신차로 출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차죠. 신차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중고사업부에서 구매한 것이 아닌 그냥 신차 뽑았구나 라고 보일 만한 비주얼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천만원대의 독삼사의 E세그멘트 차량을 보증을 3년에 6만 킬로 풀로 받으면서 가장 최신 모델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 차를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운 좋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인 외장 화이트에 내장 브라운 색상도 딱 차량에 한 대가 남아있어서 더 마음을 굳히게 된 것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고차는 색상을 딱 본인이 마음에 들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긴 하거든요. 운 좋게도 제가 4월 말에 SK 엔카를 통해서 여러 아우디 딜러사를 통해서 연락을 해보니까 위본 모터스에
엑스에서 딱 이 색깔의 차량이 있어서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사실 주변에서는 거의 안 그러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댓글로 많이 달리는 게 왜 아우디 사냐, 벤츠 사지, BMW 사지 이런 말들이 꼭 달리는데 사실 경쟁사긴 하지만 절대 가격대가 같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면은 벤츠는 1,500만 원이 비싸고 BMW는 700에서 1000 정도가 이 차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차 선지들이 아니었고 또 저는 특별하게 벤츠의 네임밸류나 BMW의 주행 성능에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서 그냥 적당한 네임밸류 그리고 뛰어난 디자인을 겸비하고 있는 그리고 가성비까지 출중한 아우디 A6를 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디 네임밸류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제 주변에는 차가 그냥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제가 국산차가 아닌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충분한 네임밸류였고 그런 벤츠나 BM처럼 더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들은 제가 더 큰 돈을 벌게 되면은 나중에 더 여유가 있을 때 확실히 사고 싶습니다. 또 아무래도 차를 사게 되면은 주변에서 야, 이 차 이 돈 주고 왜 샀냐? 이 소리보다는 야, 이 차 잘 샀다, 싸게 잘 샀다 이 소리를 듣는 게 좀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벤츠, BM, 제네시스 차종들에 비해서 이 차는 제가 지불한 가격 대비 비싸 보이는 차량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이 차가 얼마일 것 같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한 5천만 원 중후반에서 6천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라는 대답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이 차는 신차로 출고를 하게 되면 5,600만 원 정도 하게 되는 차량입니다. 또 차를 잘 모르시는 지인분들은 당연히 이 차가 국산차인 제네시스보다 훨씬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요즘에 나온 GV70이라든지 G80보다 이 차가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저렴합니다. 4,900이면은 GV70 거의 깡통으로는 할 수 있고 G80은 아예 살 수 없는 가격이니까요. 또 인중중고사업부에서 금융리스로 출고를 했기 때문에 취등록세에서 또 2,300만 원 정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격이면 GV70, G80 깡통도 살 수 없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그 차들보다 훨씬 비싼 차 산 걸로 알고 있죠. 이런 측면 때문에 차를 사고 주변의 반응을 봤을 때 한 번 더 더더욱 이 차를 잘 샀다고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난 4,900밖에 안 썼는데 사람들은 거의 6,000 주고 산 줄 알고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뒤에 왔는데 레그룸이 진짜 넓긴 넓네요. 주먹 2개 반? 참고로 제 키는 182cm입니다.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결국 외제차를 사고 싶었고 4천만원 중후반대에서 가성비 좋은 차량을 생각하고 있었고 벤츠의 네임밸류, BMW의 주행 성능을 조금만 포기하면 옵션도 빠방하고 또 신차급을 살 수 있는 아우디 A6가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국산 제네시스보다 오히려 이 차는 연비도 2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더 국산차보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9살에 제가 나름 가성비 있게 이 차를 구매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5월부터 지금까지 3, 4개월 정도 주행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제가 주행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곧 10,000km를 찍을 것 같은데 10,000km에 도달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느낀 아우디 A6 C8 40TDI의 모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하나 또 새로 찍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9살인 제가 아우디 A6를 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아우디 A6의 장점과 단점을 10,000km를 주행해본 입장에서 자세하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 동굴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